인도에서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도 정부와 주정부 관계자들이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성전자보다 먼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파업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장기간 이어져온 파업 시위가 마침내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왜 인도 정부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위해 파업 진압에 나섰을까요? 그들의 이러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지수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특별한 수업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존스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흥미진진했거든요. 자, 오늘은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앞으로 쏠렸어요. 저도 노트북을 켜고 빠르게 타이핑할 준비를 했죠.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전략, 문화적 충돌, 그리고 국제 외교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이에요. 순간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삼성전자라니 한국의 대표 기업 아닌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은 임금 인상과 일자리 세습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은 3년 안에 임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퇴직 시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죠. 교실 안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자리 세습이라니 현대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 요구가 왜 나왔을지 생각해봅시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그 영향이 남아있어요. 일자리 세습 요구는 이런 전통적 가치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의 대답에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이처럼 글로벌 기업은 현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도 지켜야 하죠.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글로벌 경영의 핵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노트를 정리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니 자랑스럽다. 그런데 교수님, 삼성전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제가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수씨.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미 현지 평균보다 20% 이상 높다고 밝혔어요. 또한 일자리 세습은 회사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 기업으로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동시에 이런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사태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전자제품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체나이 공장은 삼성전자 인도 매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주요 생산기지입니다. 이 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더 나아가 이 사태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국제 노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사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다음 주까지 이 사례에 대한 여러분의 분석과 의견을 에세이로 제출해주세요. 글로벌 기업의 딜레마, 문화적 차이 극복 방안,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세요. 교수님의 과제 안내를 들으며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에세이 개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대로 파악해봐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글로벌 기업인으로 성장했을 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봐야지. 하버드 캠퍼스를 걸어가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 역사와 현지 노동 환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이 쌓여갔어요. 삼성전자가 인도에 처음 진출한 것은 1995년, 현재 인도 전역에 3개의 연구소, 2개의 제조 공장, 1개의 디자인 센터, 정보를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룬 성과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동시에 이런 성공이 현지 문화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고민의 깊이도 실감할 수 있었죠. 새벽녘, 피곤에 지친 눈을 비비며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나도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때 이번 사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회의실에서 자신 있게 의견을 내는 모습,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오늘 배운 교훈에서 시작될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눈 밑에 다크서클을 짙게 두르고 강의실에 들어섰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며 저 역시 언젠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파업 소식으로 가득 찼어요. 단순한 과제 이상의 무언가가 저를 이 사례로 이끌고 있었죠.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뉴스 기사들을 훑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나이 공장 노동자들, 3년 내 임금 2배 인상 요구, 일자리 세습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삼성전자,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 제공 중 반박. 기사들을 읽어가면서 저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나갔어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임금 인상과 일자리 세습. 처음에는 이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인도의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그들의 요구가 이해될 만했죠. 그런데 일자리 세습 요구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현대 기업 경영에서 이런 관행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그때 문득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호기심에 이끌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그 영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정 직업이 특정 카스트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대를 이어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세습 요구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뿌리 박힌 요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삼성전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 공정한 기회 제공, 이런 원칙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통과 현대의 충돌, 지역 문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대립이었어요. 새벽 2시, 피곤에 지친 눈을 비비며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 나갔어요. 어떻게 이 회사가 인도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는 거죠. 대단하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다니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현지화를 해왔는데 왜 지금 이런 큰 갈등이 발생한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현지화 전략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지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원칙과 현지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새벽녘,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몇 시간 동안 정리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나니 문제의 복잡성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중재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성공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의 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에 있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영의 복잡성과 도전을 실감할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적 위상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보스턴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어요. 언젠가 나도 이런 글로벌 이슈를 직접 다루는 위치에 서게 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중간 발표 날이 왔습니다. 밤새 준비한 자료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존스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죠. 자, 지수 씨, 오늘 발표 준비 잘하셨나요? 네, 교수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의 파업 사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PPT 첫 장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일자리 세습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문화적 차이와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충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듣는 모습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계속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전통적 가치관이 일자리 세습 요구의 배경이 되었고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리양이었습니다. 리양, 무슨 일인가요? 교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리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 발표가 그렇게 들렸나요? 아니에요. 저는 단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리양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객관적이라고요? 당신은 한국인이잖아요. 당연히 삼성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교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양, 그건 너무 과한 말 아니야? 아니야. 리양 말이 맞아. 우리도 좀 더 비판적으로 봐야 해. 교수님께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셨지만 이미 교실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리양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려 하죠. 이건 서구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리양,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인도 현지 노동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리양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건 다 선전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요. 우리 중국 기업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논쟁은 완전히 한국과 중국의 대립구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삼성이 잘못했다고 봐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 아니야. 기업도 생존해야 하잖아. 무조건적인 요구 수용은 불가능해. 교실은 완전히 국제 갈등의 축소판이 되어버렸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리양의 공격적인 태도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리양, 당신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나요? 오히려 인권 침해 문제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교실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 모두 진정합시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국가 간, 문화 간 갈등과 오해는 늘 존재하죠. 우리의 목표는 이런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지수 씨, 리양 군, 두 분 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학습 포인트예요. 지수 씨, 발표를 계속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깊은 숨을 내쉬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동요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객관적이었나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걸까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리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관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리양. 저도 미안해요. 우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네요. 악수를 나누긴 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이 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맞닥뜨릴 더 큰 도전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라는 제목 아래 제가 배운 교훈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이 경험이 제 미래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리양과의 논쟁이 계속 떠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캠퍼스 건물 앞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분을 보았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아침인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 인사에 청소부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이게 내 일이니까요. 그분의 말투에서 어딘가 익숙한 억양이 느껴졌어요. 혹시 인도 분이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제가 최근에 인도에 대해 공부하고 있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타예요. 당신은요? 저는 지수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니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한국. 우리 조카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삼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네, 물론이죠. 어떤 공장에서 일하시나요? 체나이 근처요. 요즘 파업 중이라 걱정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아니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조카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아니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아니타는 조카 라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라훌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취직했대요. 처음에는 꿈을 이룬 것 같아 기뻐했지만 점차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라훌이 말하길 일은 힘들지만 참을 만하대요. 하지만 급여로는 생활이 빠듯하대요.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요. 아니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했죠. 그리고 라훌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이번 파업에 동참했어요. 일자리 세습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모의 기술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오랜 전통이죠. 하지만 회사 입장은 다를 수 있겠네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통계나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실제 삶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요구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헤어질 때 아니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수 씨,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아니타와 라훌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파업 38일째, 인도 정부 개입 시사.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죠.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노동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정부의 반응도 나왔어요. 주인도 한국 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존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삼성전자 인도 공장 파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해도 될까요? 교수님의 답장은 빨랐어요. 좋은 관찰이에요, 지수씨. 정부 개입이 이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세요. 국제관계와 기업 경영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네요. 교수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인도 정부의 입장을 살펴봤어요.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자국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계속 유치하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했어요. 한국 정부의 경우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도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삼성전자 편을 들면 인도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그때 또 하나의 뉴스가 들어왔어요. 인도 노동조합 대표단 한국 방문 추진, 삼성전자 본사 앞 시위 계획.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분석을 마무리하고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하지만 피곤함보다는 흥분이 더 컸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이슈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 분석을 정리해서 교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의 답장이 왔어요. 훌륭한 분석입니다. 지수씨, 이번 사례를 통해 국제 비즈니스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수업 시간에 이 내용으로 발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실제로 이런 국제적인 비즈니스 이슈를 다루는 위치에 서게 될 날을 꿈꾸며 다가올 발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기 말 발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뉴스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삼성전자 인도 공장 파업 37일 만에 급적 타결.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얼른 노트북을 켜고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섰고 밤을 새운 협상 끝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지켜본 첫 글로벌 비즈니스 사례가 이렇게 마무리되다니 감격스러웠죠. 곧바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삼성전자 인도 공장 파업이 타결되었습니다. 제 발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도 될까요? 교수님의 답장은 빨랐어요. 물론입니다. 지수씨, 이번 사례의 결말을 분석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합의에 도달했는지, 양측의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교수님의 조언을 따라 저는 타결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삼성전자의 위기 관리 능력이었어요. 초기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자 유연한 자세로 전환했더라고요. 이는 글로벌 기업의 위기 관리 전략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양측의 협상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노조는 처음에 과도해 보였던 요구사항을 조금씩 낮추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지켜냈고 회사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제시했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서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복잡성과 그 안에 숨겨진 전략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PPT를 점검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닌 실제 일어난 사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경험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내일 발표만 잘 마치면 되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이번 경험이 제 미래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최종 발표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특히 리양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자, 지수씨, 시작해주세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은 숨을 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 파업 사태와 그 해결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PPT를 넘기며 사건의 개요부터 최근의 타결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 직면하는 도전과 그 해결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노사관계,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때였어요. 리양이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의 고통은 어떻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만난 아니타와 그녀의 조카 라훌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리양, 당신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실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고충과 요구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리양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성공은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닌 현지 문화와의 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타결안은 그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설명을 이어가던 중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나요? 시간과 비용 낭비 아닌가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리양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을 착취한 거 아닌가요? 우리 중국 기업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리양, 모든 나라와 기업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도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로 비판받는 경우가 있죠.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삼성전자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대답입니다. 지수씨,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문화적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죠. 발표를 마치고 나니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씨,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론을 적용하고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군요.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리양이 다가왔어요. 지수, 미안해.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 내 발표를 들으니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겠어. 괜찮아, 리양. 내 질문 덕분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 고마워. 우리는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과제였지만 이제는 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노사관계 전문가. 그 꿈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문화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는 복잡하고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보람찰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세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 중인 지수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